자, 우선은 이게 뭐 BGM이 들어가진 않을 텐데, 보고서 발표라기보다는 제가 2주 동안 방송 관련해서 연구를 하나 했었어요. 연구를 하나 했었는데, 그 연구를 한 거에 있어서 결과 아닌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은 조사 대상자는 스트리머 200명이었어요. 스트리머 200명 중에서 조사 기준이 된 거는 트게더의 그 스트리머 게시판 있잖아요. 여기 트게더 들어가 보시면은, 트게더에 스트리머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요 스트리머 게시판에 이름이 있으신 분들 쫙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 중에서 랜덤 샘플링을 제가 돌려가지고 인터넷에서 이거 위에서부터 그니까 번호를 1부터 100까지 한 다음에 나오는 순서대로 뭐 위에 이쪽 뭐 기억에서 100번째 뭐 기억 아닌 데서 100번째 뭐 30번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 깠었어요. 그런 식으로 랜덤 샘플링을 했고, 랜덤 샘플링을 해서 골라낸 200분 중에서 22명이 6개월 이상 방송을 안 하셨어요.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방송을 비운 시간이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그 중에 22명이었어요. 저기 계신 분 중에. 그래서 총 178명을 대상으로 하게 됐고, 성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했어요. 뭐 성별, 그 전에 뭐 아프리카에 있었는지, 뭐 아니면은 뭐, 보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뭐 방송 카테고리가 어떤지, 방송 시간대가 어떤지, 그런 건 다 배제를 했어요. 2월 15일부터 해가지고, 날짜가 2월 15일부터 해가지고, 제가 2월 28일까지, 3월 1일까지, 15일 동안 관찰을 했거든요. 저기 3월 1일 동안 해가지고 2주 동안 이제 관찰을 했는데, 이제 조사했었던 게, 1번 팔로우 수, 2번 시청자 수, 3번 딜리전트 스케일,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딜리전트 스케일이 뭔지. 제가 제작을 한 스케일이고, 마찬가지로 로얄티 스케일도 있었고, 참고로 이 로얄티 스케일은, 이게 아니에요. 이 로얄티가 아니고, 고귀하다 할 때, 왕족할 때 로얄티가 아니고, 요 로얄티예요. 충성도 할 때, 요 로얄티예요. 요 로얄티 스케일도 따로 제가 만들어서, SPSS랑 T검정, 알파 개수, 피어슨 개수 써가지고, 요 4가지 써가지고, 검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체크를 한 게, 우선은 제가 가설 하나 세웠어요. 가설 하나 세웠는데, 30분의 1 스케일. 그러니까, 30% 척도라고, 팔로우 수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청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볼 여유가 있는, 본인이 팔로우한 거에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방송을 챙겨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들어올 용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날. 매일매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거 예시를 들자면은 뭐 팔로워가 100명이다. 그러면은 당신의 방송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날 당신의 방송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 30%인 30명이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그만큼 숫자가 시청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요. 30분의 1로 나눴을 때. 100명이면 30분의 1로 나눴을 때. 그럼 30%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적었구나. 3%구나, 3%. 그래서 요걸 100에서 30으로 나눴을 때, 100을 30으로 나눴을 때, 약 3.3명이거든요, 이게. 요 30분의 1로 나눴을 때 스케일이 방송을 보는 정도? 그 사람의 평균 시청자로 나온다, 안 나온다. 우선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물가설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 가설. 부정하고 싶은 가설로 먼저 이거 안 된다라고 넣었고, 그 다음 대립으로 된다라고 넣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부정이 되면은 이게 맞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그런 논리예요. 이게 부정이 되면 이게 맞는 게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 이하가 틀렸으면 뭐예요? 3 그거 초과죠. 3 이하의 반대는 3 초과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구조를 하는데, 그래서 평균 팔로우 수랑 2주 동안의 평균 시청자 수를 제가 수치를 따라 만들었어요. 이게 SPSS 프로그램 보면은 제가 했는 기록이 있고 그래프도 있는데, 굳이 이거는 이제 글 쓰는데 굳이 이거 그래프까지 올리기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그래프를 만들었더니 2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평균 팔로우 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그림판도 같이 꺼내야겠다. 그림판도 같이 꺼냈는데, 자 그림판이 여기 있네. 이게 평균 팔로워 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 시청자 수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선은 요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200명 정도 그래프를 만들었고, 오래 쓴 그래프 하나, 그리고 이게 팔로우 수, 요거 막대 그래프가 팔로우 수고, 요게 선으로 된 그래프가 시청자 수고, 보통 요런 식으로 한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요 두 개의 비례, 비례를 해가지고 또 막대 그래프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죠. 총 그래프가 요렇게 두 개가 나왔고, 요렇게 선으로 그어져 있는 그래프 하나, 그리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하나. 그리고 이게 후보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뭐 후보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요거의 팔로우 수 비례, 뭐 시청자 수라는 게 밑에 있는 2번 그래프고, 위에 있는 게 팔로우 수와 시청자 수, 평균 팔로우 수와 평균 시청자 수. 요거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두 개를 놔두고서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T검정을 했어요. T검정을 한번 넣어놨더니만 T값이 43의 5% 확률로 유의미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요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당신의 팔로워 수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신의 방송을 매일매일 챙겨볼 수 있는 요건이 되고, 당신이 어떤 컨텐츠를 하든 그 사람들은 당신의 방송을 볼 용의가 있고 그 시간이 있다. 고정 시청자라고 봐도 되죠. 고정 시청자 수. 어떻게 보면 그게 고정 시청자 수라고 봐도 되죠. 근데 이게 5%라 가지고 5%에서 검증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과학이나 그런 과학 있잖아요. 그런 과학은 1%로요. 1%의 예외만을 인정하겠다. 1%의 예외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5%로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5%로 보는 이유가 왜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 있을 거고, 개개인이 가진 특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개개인이 가진 특징을 고려를 하면은 5%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둬야 돼서 예외를 두고서 95% 확률로 이게 해당이 된다? 그럼 이거는 맞는 소리다 라는 식으로 저희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5% 확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맞다고 봐야 돼요. 즉 지금의 저를 보면은, 제가 지금 팔로워 수가 몇 명이죠? 제가 지금 팔로워 수가 아마 60 몇 명이니? 66명. 66명의 팔로워 수가 있는데, 그럼 나는 이거의 30분의 1이기 때문에 평균 시청자 수가 3명 내지 4명이 될 거예요. 이 2명, 3명, 4명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평균 시청자 수가 2, 3, 4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나는. 그런 법칙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내가 정말 2주 동안 2주 동안 랜덤하게 이제 나오신 분들, 랜덤에서 산출된 분들, 팔로워 수가 많다 적다, 뭐 시청자 수가 많다 적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이런 거 단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랜덤으로 추출된 사람들의 상황을 골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료도 정식적인 자료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정식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2주 동안 내가 방송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봐온 거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방송하지 않을 때 다시 보기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 타이밍에 뭐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송출컴, 제가 방송에서 항상 채팅창 확인한 송출컴에다가 그분들 타이밍이 안 맞는 분들은 띄워놓고, 타이밍이 안 맞는 분들은 띄워놓고 기록만 해놓고, 그런 식으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제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요건 맞았어요. 연구일은 해당이 됐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30분의 1 스케일에 해당되는 범위 중에 카테고리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카테고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카테고리는 이 법칙에 해당이 되는가, 이 카테고리는 이 법칙에 해당이 되는가, 이 카테고리는 이 법칙에 해당이 되는가, 그걸 한번 쫙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카테고리를 고르는 기준은 시청자 순으로, 이 트위치 들어가면은 트위치에서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요거 탐색 들어가잖아요. 탐색 들어가면은 요거 시청자 수 높은 순으로 봤을 때, 시청자 수 높은 순으로 봤을 때 상위에 있는 7개, 상위에 있는 7개를 우선 기준으로 했고요. 롤, 뭐 GTA, 워존, 포나, 에이펙스, 발로란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것들을 지정을 했고, 요거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추가되는 카테고리가 이제 ASMR, 게임 앤 디모, 뮤직, 그리고 OSU 요 4개를 제가 추가를 넣었어요. 왜냐면 얘네 4개를 내가 예외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은 이 연구 이전의 카테고리에서 시청자 변동이, 그러니까 연구 이전에, 그러니까 2주 동안 제가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기 훨씬 전에 시청자 수를 지속적으로 저도 이제 아무래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시청자 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 자릿수라고 해야 되나요?
시청자 탐색에 딱 들어갔을 때, 탐색에서 이제 1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에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1의 자리 숫자의 정도에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고정 시청자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럼 얘들은 어떨까 해가지고 추가 대상으로 넣어봤었는데, ASMR이랑 음악, 그리고 저스트 채팅에는 그게 유의미하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얘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30분의 1 스케일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ASMR, 음악, 그리고 저챗. 이 세 개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해당이 안 되는 것 중에 다른 이유로 해당이 안 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롤도 해당이 안 됐었어요, 롤. 롤은 근데 아예 표본 자체를 새로 짰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롤은 따로 적을 거예요. 롤은 따로 적어야 되는데, 롤은 이게 표본을 따로 뽑아서 완전히 다른 연구처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아예 롤 하시는 스트리머, 롤이라는 카테고리를 2주 안에 달아본 사람들, 2주 안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카테고리를 달아본 사람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178명이었잖아요. 그래서 17명을 다시 추렸어요. 즉, 표본수를 다시 이제 바꿨죠. 표본수를 다시 바꿔가지고, 그 1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치를 냈고, 그 평균치랑 비교를 해봤는데, 롤도 안 맞았어요. 롤도 이게 30분의 1 스케일 이게 안 들어가. 롤도 내가 돼 있는 팔로우 수의 30분의 1의 사람이 내 방송을 본다라는 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이 그러면은 요게 해당되는 범위를 자, 이게 뭐 일단 해당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지표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죠? 지금 지표가 너무 엉망이고 뽑아놓은 것도 정식적인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좋게 한번 해보자.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스케일을 만들어서 이거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딜리전트 스케일이랑 로얄티 스케일을 만들었는데, 딜리전트 스케일이 뭐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송을 공지하는 정도? 그리고 그 공지를 어느 정도 지키냐? 그리고 그 공지 이후에 방송 시간을 어느 정도 잡느냐? 요 세 개를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요 세 개를 기준으로, 뭐 그분들에게 직접 이 설문지를 넘긴 게 아니라 제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주관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이 연구를 만약에 지금 이 연구답지도 않은 이 연구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이거를 학교 과제로 제출했다? 그럼 교수님이 나 그 교실로 불러요. 교수님이 묘진쿤 잠깐 일로 와볼래? 그러고서 와가지고 거기 잠깐 좀 앉아봐. 그러고서 한 3시간 동안 설교를 들을 거예요. 왜냐 이렇게 구멍이 넘친 이런 스펀지보다 구멍이 많은 연구는 말도 안 되는 정식적인 자료도 아니고 구멍밖에 없는 이런 연구를 말도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그냥 흥미가 생겨서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씨발, 이거 뭐지? 얼마 전에 방자타임 왔다고 했었잖아요. 방송에 대한 현자타임이. 그 방송에 대한 현자타임을,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방송에 대한 현자타임이 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구멍이 많아가지고,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일단 난 이걸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난 이걸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신뢰성 척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신뢰성 척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구한 게 요 세 번째 연구예요. 세 번째 연구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뭐 성실하게 방송을 하는가. 열심히 방송을 하는가. 열심히 방송을 하는가라는 기준하고 시청자들이 얼마나 본인 방송의 충성도를 가지고 있느냐.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봤었어요.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봤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스트리머가 방송 공지가 있었는지, 또 그 방송 공지를 시간대대로 켜졌는지, 참고로 이 방송 공지가 있었는지에 관련해서는, 그게 있었어요. 디스코드 같은 걸로 공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공지를 하셨다라는 전제 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멍이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디스코드로 공지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제대로 공지를 안 했는데 내가 제대로 공지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그 부분에서 구멍이 생긴 거죠. 그 부분에서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했을 때 이제 고려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지각이 있었는지. 지각이 있다고 해서 그 30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지각까지는 고려를 했어요. 왜냐면은 30분 이상부터는 이제 완전히 지각이고 대학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10분 이상 지나면은 보통 지각 처리 말고 결석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시간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특정 뭐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휴방 공지를 올리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경우를 다 배제를 하고도 30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지각 시간을 고려를 했죠. 마지막으로 방송 시간이 이제 보통 맨 처음에 방송을 키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컨텐츠를 진행하는 시간, 방송까지 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시간에서 4시간의 방송 시간을 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만든 게 요 우선 맨 위에 있는 딜리전트 스케일, 성실함 척도라고 봐야죠. 이 딜리전트 스케일을 만들었고, 두 번째가 이제 로열티 스케일. 왔는 사람이 또 그 흔히 말하는 재방문이에요. 재방문. 요식업에서 얘기하는 재방문을 얼마나 하냐를 제가 따졌는데, 일반적으로 대충 우주를 보는 고양이 같은 표정이라고. 뭐 이거 나중에 세 줄 요약을 할 거예요. 세 줄 요약을 할 건데, 뭐 그래서 이 로열티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청자 중에서 19번 이 17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78명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시청자의 19%는 채팅을 쳐요. 채팅자의 보시는 분들 중에 19%, 약 20% 정도 되는 시청자분들 채팅을 쳐요. 그런데 그분이 다음 날에도 채팅을 치는지, 또 그분이 다음 날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맨 처음에 방송을 딱 시작하자마자 보면은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사람 개인의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교락 변수를 제거하고자 방송 시작한 다음에 1시간쯤 지났을 때 10분 동안 어제 채팅 쳤던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찰을 했고, 또 채팅 치는 사람이 이름을 그 방법이 채팅 치는 사람은 이름을 메모한 다음에 다음날에 요거 그 채팅 시청자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요 두 가지 스케일을 가공을 해서 알파 계수를 측정을 했거든요. 이 알파 계수가 뭐냐면은 이 두 개가 신뢰도가 있냐, 이 로얄티 척도랑 이 딜리전트 척도가 효과가 있냐, 이게 믿을만 한가를 따져봤는데 어떻게 수정을 했어요. 한 두 개를 제거하니까 0.92 정상 수준까지 올라왔고, 하나를 제거하니까 0.89, 약 0.9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평가를 했었어요. 평가를 했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해당을 시켜보니까 결과적으로 0.7로 꽤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충성도 있는, 매일매일 와주는 시청자가 많고, 매일매일 봐주는 시청자가 많은 만큼 이 비례가 해당이 된다. 이 비례에 해당이 된다. 오는 사람이 이 비례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세 줄 요약할게요. 간단하게 세 줄 요약할게요. 결과 세 줄 요약 간단하게 하면은, 이 엉성한 표본에서 제출해낸 거는 이제 보통이라고 할게요. 보통. 왜냐면 1SD 안에 들어갔었으니까 제가 보통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보통이라고 할게요. 보통 팔로워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방송을 매일매일 보러 올 수 있는 사람이자 매일매일 보러 오는 사람이다. 사람 수는, 사람이 구성이 바뀔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당신의 팔로워가 뭐 100명이다. 그러면 3명은 무조건 당신의 방송을 보러 올 것이다. 어떤 카테고리를 하든 당신의 방송을 보러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떠한 카테고리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이 ASMR, 음악, 저스트 채팅이라고 적어놨지만 저건 반캠입니다. 반캠이 변수가 너무 커요. 저스트 채팅은 반캠이 너무 커요. 반캠이. 그리고 롤까지. 요 4개의 카테고리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면 이 스케일이 유지가 된다. 열심히 하면 30분의 1명의 사람들은 당신의 방송을 보러 온다. 자, 한 줄로야. 열심히 해라? 그럼 노력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업계도. 이 업계에 노력해도 운빨로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죠? 아니에요. 노력하면 결과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업계는 노력하면 결과가 돌아올 수 있는 업계예요. 적어도 이 엉성한 표본을 기준으로 했었던 결과에서는 가능해요. 열심히 하면은 시청자 비율이 유지가 되고, 시청자 비율이 유지되는 특정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 특정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게 ASMR, 음악, 저스트 채팅, 리그 오브 레전드. 요 4가지. 요 4가지를 제외하면 열심히 하면 방송은 성장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거 알아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이제 추가 설명을 붙이자면은, 요 4개가 배제된 이유를 제 나름의 이제 고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고찰을 해봤는데,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인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뭐 그런 거를 가능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인터넷 방송을 10년 본 짬밥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ASMR하고 음악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어요. 수요층이 너무 딱 정해져 있어요. ASMR은 새벽에 딱 틀어놓고서 ASMR 아니면 안 보고 그냥 새벽에 틀어놓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틀어놓는 일본 음악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 됐잖아요. 보통 뮤직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뭐 재즈를 틀어놓든 뭐 카페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든 뭐 그런 클래식 이런 거 잔잔한 노래 아니면은 일본 노래를 틀어놓든. 근데 여기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일본 노래예요. 일본 노래 중에서 이제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이 일본 노래를 유튜브에서 조금만 작업을 해놨다? 그럼 그분은 뜰 수 있어요. 유튜브에 일본 십덕 노래 커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뜨기 쉬워요. 이것도 이거 하면서 알아낸, 이 뮤직 카테고리 하면서 알아낸 건데, 일본 십덕 노래를 커버해서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면은 적어도 뮤직 카테고리 안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걸 체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스트 채팅은 두 가지 분류를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학고방 자체가 저스트 채팅이 90%예요. 비중이. 저스트 채팅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본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반캠이 변수가 너무 커요. 반캠 켜잖아요? 좀 과격한 말투로 얘기해서 여자 찌찌 보여주잖아요? 여자 그 하네스, 최근에 하네스가 엄청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네스가 남자든 여자든 다 끼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찌찌 강조하는 거예요.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입는 옷 중에, 가슴을 어떻게 보면 고정을 하려고, 가슴 위치를 고정하려고 입는 게 하네스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슴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찌찌파리가 되는 거지. 특히 여성분이 이게 저스트 채팅에 있어서의 반캠이 변수가 너무 커요. 반캠을 하잖아요? 시청자가 2배 이상은 뛰어요. 근데 반캠의 단점은 반캠을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정작 채팅 수를 비교해보면은 그 스트리머를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잠깐 보고 얼마 후면은 다 접어요. 얼마 후면 그 사람 방송 다 안 가요. 얼마 후면 다시 시청자 수 적어져요. 반캠 효과가 그거예요. 순간 어그로는 빡센데 얼마 지나고 나면 확 빠져요. 확 들어오고 확 빠지는 거예요. 무슨 밀물 썰물 마냥 확 들어오고 확 빠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존나 어그로성이 짙은 저스트 채팅이 반캠이다. 즉 뜨고 싶으면 반캠해라. 네가 입담에 존나 자신 있다. 혹은 찌찌가 존나 큰 여자다. 어느 정도 가슴 사이즈에 자신 있는 여자다. 그럼 반캠 키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확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캠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ASMR, 음악, 반캠 이런 것들은 중간에 끊어버리면 시청자가 확 빠질 거예요. 시청자가 확 빠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 2주 동안 관찰해본 결과 반캠을 켰을 때랑 반캠을 안 켰을 때, 음악 카테고리인 사람이 음악을 했을 때와 저챗을 했을 때 그 비율이 확실하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2주라는 짧은 그거였지만 그래도 이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트키예요, 치트키. 흔히 간단하게 말하면은 반캠은 치트키예요.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거랑 정반대의 성질입니다. 반캠이 치트키라면 롤은 자살폭탄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자살폭탄이에요. 방송을 킨다랑 롤 방송을 킨다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롤 안 하는 사람을 더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인터넷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롤을 모른다 혹은 롤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롤을 안 하고 롤에 대해서 모르고 롤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실버 구간, 골드 구간, 플래티넘 구간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방송하시는 분들 하지 말라고요.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사람들은 신선한 걸 보고 싶단 말이야. 본인이 하지 못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이아 상위 1%에요. 1%. 본인이 롤 방송을 할 거면은 상위 1%의 다이아를 찍든지, 그래서 상위 1%, 우리들 일반인들 99%는 영접하지 못하는 1%의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은 롤에서 흔히 말하는 뉴메타라고 사람들이 잘 안 하는 특성들, 트리, 아이템 트리, 특성 트리 이런 거를, 스킬 트리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걸로 가. 그래서 사람들은 뭐야? 신선해.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할 롤의 맛이야. 이거 너무 신선해. 그러면서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 신선한 맛을 줄 자신이 없으면은 포기해야 돼요. 세 번째, 편집. 이건 솔직히 유튜버라서 제외를 했어요. 롤 관련 얘기할 때 이거는 유튜버라서 제외를 했는데, 본인이 편집을 존나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럼 롤 하세요. 근데 보통 제가 이것도 롤 편집 주로 하시는 외국 스트리머분들이랑 한국 스트리머분들을 분석해본 결과, 보통 이거 롤 영상 매드무비 같은 거 편집하시는 분들은 보통 뉴메타 하십니다. 특정 챔피언의 극딜을 가가지고 뽕맛을 제대로 끌어내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컨셉을 가지고서 그 컨셉 안에서 편집을 재밌게 하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뉴메타에 포함이 되거든요. 롤을 할 거면은 신선한 자극을 하나 준비해라.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컨텐츠를 롤에서 당신은 뽑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롤 하지 마라. 왜?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롤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방송 키잖아요? 웬만한 먹이업 스트리머 방송 시청률은 뛰어넘을걸요? 먹이업 스트리머가 한 뭐 몇천 명 본다고? 우리나라 롤 하는 사람들 동시에 방송 키잖아요. 몇만 명 갑자기 트위치에서 켜질 거예요. 당신도 그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될 거고. 그 몇만 명 중에 한 명을 굳이 볼 이유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개뻘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오지게 많이 했어.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를 하면서 내가 존나 뻘짓을 많이 했구나. 내가 고민을 한 것도 뻘짓이었고, 난 정상이에요. 적어도 이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로서는 나는 팔로워 66명에 시청자가 2명, 3명 나온다? 정상이에요. 이 연구가 좀 어정쩡하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오차율 7% 뭐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오차율을 5%라고 5%나 적게는 3%라고 보는데 오차율 7%라고 보잖아요? 그럼 난 정상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스트리머분들도 보통 정상이에요. 예. 정상적이에요. 특정 게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시청자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은 본다라는 인원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나는 존나 쓸모없는 고민이 있었다. 2. 롤은 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손에 넣었어요. 우선은 요거는 나중에 이제 트게더에 올릴 거고, 트게더에 요거에다가 이제 롤 관련된 설명, 롤 관련된 자료 붙여다가 여기 아래에, 지금 롤 관련된 설명이 없는데, 롤 관련된 자료 붙여다가 트게더에 올릴 거고, 만약에 이게 좀 학고 방송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면, 정말 구멍이 많거든요. 정말 구멍이 많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학고 방송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방송 팁하는 그런 데에 올릴 거예요. 그죠. 저는 평범한 수준으로 성장 중이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걸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냥. 갑자기 확 꽂혀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바!